그리고 작년 기출문제 복원한 거 이거 같이 합시다. 유전 용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형질이라고 하고, 만두씨의 색깔이 초록색이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의 표현형이라고 하고,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하여도 계속 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오면 순종이 됩니다. 순종. 다종 아니고요. 라지알, 스모라가 같이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은 순종 둥근한두와 주름진 둥근한두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으면, 이거 생식세포가 이 두 헤어지면 라지알만 나옵니다. 생식세포가. 이것도 헤어지면 스모랄만 나오고, 둘이 결합하면 라지알 스모랄 나오는 거고요.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모랄이고, 근데 둥근 게 이제 대문자가 우성이잖아, 대문자가. 그래서 둥근한두만 나오고, 그 다음에 잡종 1대는 한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든다가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라지알 스모랄이죠. 그럼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렇게 헤어지면 생식세포가 라지알도 나오고 스모랄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죠. 잡종 1대에서 우열의 원리 확인할 수 있다. 맞아. 왜냐면 다 둥글게만 나와요. 만약에 주름진 것도 나오고 이러면 우열의 원리가 없는 건데, 둘이 만났는데 둥근 것만 나옵니다. 우열의 원리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3대1로 되는 거는 얘를 자가수분했을 때, 그때 3대1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거는 이제 3대1이 되는 건 잡종 2대에서 2대. 1대를 자가수분했을 때, 그때 3대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완두씨 색깔의 유전자형은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림을 빼먹었나 보다. 이거 그림을 빼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 없네. 그림이 없어 할 수가 없네. 잠깐만. 3번 그림을 빼먹어서 요거 보고 할게요. 자, A는 라지와이 스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게 초록색이 이제 스몰아이고, 이거 라지 순종이라고 써 있겠지? 그럼 이제 이게 노란색과 초록색은 3대1의 분리비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A의 완두씨 색깔 유전자형은 라지와이 스몰아이가 맞고요. B의 완두씨 색깔의 유전자형이 세 종류가 아니라 라지와이랑 라지와이 스몰아이 이렇게 두 종류죠.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A와 C를 교배하면 노란색 완두만 나온다라고 되는데, A는 요거고 C는 스몰아이인데, 그럼 노란색 완두만 나오는 건 아니죠. 왜냐면 요렇게 교배를 하면은 얘는 생식세포가 라지와이랑 스몰아이가 나오는데 스몰아이가 나오니까 라지와이 스몰아이랑 스몰아이가 1대1로 나옵니다. 1대1. 그러면 이 노란색 완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초록색도 나오는 거예요. 그쵸? 답 1번으로 해주시고요. 답 1번이고, 그 다음에 4번에 2대에서 600개 완두를 얻었다면 순종 완두의 개수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잡종 2대는 라지와이, 스몰아이가 1대 2대 1로 됩니다. 근데 순종을 물어봤어요. 순종은 얘도 순종이고 얘도 순종이야. 그러니까 순종 대 잡종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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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해가? 그러면 순종인 완두는 300개입니다. 300개. 알겠죠? 이런 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자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한 세대가 길어 유전 연구가 어렵고 자손수가 적고 불리하고 교배 실험을 하여 우열관계 조사한다. 근데 교배 실험 할 수가 없어요. 너 결혼해서 애 낳아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립 형질이 복잡하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 맞고요.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때 쌍둥이 조사한다. 이거 맞는 얘기고 3번 답이고, 표는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의 교배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노란 했더니 모두 노란이래. 그러면 얘는 순종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실험 결과 어버이의 유전자형이 요것과 요것인 거. 이러려면 라지와 라지와이, 라지와이, 라지와이 되겠고요. 만약에 3대1로 나오려면 얘가 라지와이 스몰아이, 라지와이 스몰아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노란색, 초록색 모두 초록색이 나온다라는 것은 노란색의 애가 모두 노란색이구나. 노란색의 애가 라지와이, 라지와이면은 모두 초록색이 나오는 겁니다. 노란색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되려면은 노란색의 애가 라지와이 스몰아이, 스몰아이, 스몰아이면 1대1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물어봤네, 이거. 그쵸? 이거 물어본 실험은 라지라. 이런 걸 원래 검정교배라고 하는데, 초록초록은 모두 초록이 나오죠. 네. 스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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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아이. 자,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둥글고 노란색 완두와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를 교배 실험했습니다. 이건 좀, 문항들이 좀 어렵네. 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네. 이거는 라지 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네. 그러네. 잡종 1대에서 표현형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건 해야 돼요. 얘가 생식세포 종류가 라지와이도 있고 스몰알, 스몰아이도 있고요. 근데 얘는 스몰알, 스몰아이밖에 없어요. 스몰알, 스몰아이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둘이 이제 교배하면은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아이랑 스몰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둥글고 노랑이고 주름지고 노랑. 둥글고 노랑과 주름지고 노랑이 1대1. 문제가 어렵네.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거 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식세포가 뭐가 생기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는 라지알 줘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요렇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 쉽게 나오지 않네. 그 다음에 ABOC 혈액형인데 만약에 여기가 AB형이 나오려면 얘가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A형이 나오려면 여기에 O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AO 만나서 얘가 A형이 나오지. 그쵸? 그 다음에 이러려면 여기 AO, BO여야 해. 그래야지 O형이 나오지. O는 O니까. 근데 B형은 요렇게 만났을 테니까 BO가 되는 게 맞고, 그쵸? 가와 나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경우 O형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자식을 낳을 경우 얘네들이 결혼하면은 네 가지가 있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중에 O형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25%죠? 그 다음에 집안의 귓불 모양의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분리형은 라지로 하고요. 근데 이게 분리형인 애들한테서 부착형인 애가 나왔죠. 그러면 얘가 열성이 되는 겁니다. 열성. 얘가 스몰이 쓰면 되고, 그럼 여기 라지 스몰이 들어가야 되고, 얘는 스몰인데 얘도 스몰이가 나오려면 얘가 라지 스몰이어야 하죠. 그래야지 스몰이 만날 수 있죠. 라지이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거 1은 3에게 대립 유전자 2를 물려주었다. 그렇죠. 얘는 이제 요거 하나씩 모아야 되니까 기억맞고 2와 4의 깃불 모양 유전자형은 모두 라지 스몰이다. 2와 4 라지 스몰이 맞네요. 니은도 맞고 5와 6은 모두 열성 형질을 나타냈네. 5와 6. 그러면 기억, 니은, 지금 다 맞습니다. 5번 답. 그 다음에 이거 미맹인데 지금 미맹인 게 아닌 사람 정상한테서 태어났죠. 그럼 미맹이 열성이에요. 열성. 그럼 스몰T 쓰면 되고 얘는 라지T 스몰T 쓰면 되고요. 스몰티고요. 이 사람은 라지T일 수도 있고 라지T 스몰T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A는 누가 A야? A의 미맹 유전자는 라지T 스몰T다. 누가 A인지 모르겠네. 만약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맞긴 하겠지. 동그라미 할게. 아니구나. A의 부모는 미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누가 A지? 누가 A일까? 누가 A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되고, A의 부모의 유전자형은 모두 어때야 돼? 라지 스몰 t로 같아야 되는 거죠? 네, 니은은 맞고요. A가 지금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A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미명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았다. 그러면은 뭐 얘가 A라고 할게. 그럼 이건 틀렸고 이거는 맞았고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하나씩 물려받았다. 이게 맞는 겁니다. 얘가 A라고 하면 이해가요? 네. 스몰 t 하나 물려줘야지. 스몰 t 되니까 4번으로 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정록생명 가계도인데 이게 숫자가 여기 써있구나. 그러니까 정록생명은 성염색체 유전이야 열성이고 그거는 배운 거 그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생명 유전자는 성염색체 유전, X염색체 유전. 근데 요게 지금 요런 애가 태어나려면 남자는 이제 정상이면 이겁니다. 남자는 정상이면. 근데 이거를 이 엄마한테 받아야 되잖아. 그쵸? 그럼 이건 봉인자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딸이 얘가 태어나야 되잖아. 아빠가 이거 하나 주고 엄마도 하나 줘야 되잖아. 그래 얘도 봉인자고. 근데 여기서 딸은 엄마가 X-X니까 아빠는 정상을 하나 주니까 X-X고. 알겠어요? 그래서 2와 3 모두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 유전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3은 1에게서 생명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3은 이 유전자를 아빠한테서는 정상받았고요. 엄마한테서 물려받았으니까 1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4는 생명 대립 유전자가 있는 X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지, 그쵸? 남자가 정상이면 생명 유전자 없습니다. 1번,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체를 연직 위로 던지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감소하죠. 높이 올라가면서. 자유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공기저항 마찰이 없을 때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점에서 가장 크다. 아니죠. 그냥 보존이 되니까 똑같은 거죠. 어디서 가장 큰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거고.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물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맞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공기저항 마찰이 없을 때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증가 위치 에너지가 같다. 이게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12m에서 가만히 놓았다. 이런 거 이제 아까 문제 많이 풀었죠? 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3배. 그러면 낙하한 게 남은 거의 3배. 그때 지면에서부터의 높이. 그러면 이제 12m에 4분의 1이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3m.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공을 굴리고 있습니다. C점에서 지금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이런 거는 똑같은 거고요. 가장 작다 아니고 A점과 D점의 역학적 에너지 크기 같다. 이거 같은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건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 거고, B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D점에서 위치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제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8m만큼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고,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5m만큼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보다 크다. 맞죠? 이해가?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자유낙하할 때 B지점을 통과하는 모습이다. A지점과 B지점의 높이 차이는 h이고 B지점을 지날 때 공의 속도가 v이다. 이때 속도가 v이다. B지점을 지날 때 속력이 2v가 되기 위한 A지점과 B지점의 높이 차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속력이 2배가 되면,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돼요. 4배. 왜냐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러면은 높이 차가 4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4배. 그러니까 H만큼일 때 V라고 했으니까 4H만큼 차이가 나야지 에너지가 4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4번이에요. 2번 아니에요. 3번 아니에요. 알겠어요? 속력이 2배 되면은 운동 에너지 4배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4배로 증가해야 합니다. 문제 다 어렵네요. 조사 중. 16번 10m 높이에서 10m/s 속력으로 던졌다. 그럼 얘가 위치 에너지는 9.8 mH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그래서 얘가 196줄에다가 100줄 더해가지고 296줄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A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올 때 요때 속력이나 여기 속력이랑 똑같아요. 그 운동 에너지는 100줄이 되는 거고 100줄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A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196줄이고요. 지면에 도달할 때 역학적 에너지 296줄. 지금만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N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검육의 바늘이구나. 뭐 할 때지? 아무튼 얘가 가까이 올 때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코일에 가문수가 많으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 맞고요. 자석을 정지시키고 코일을 움직여도 전류가 흐른다. 이게 맞아요. 이게 얘를 가만두고 얘를 가까이 해도 된다는 소리야. 이게 맞는 거고요. 자석을 멀리하면서 검력의 바늘은 왼쪽으로 움직인다. 맞아요. 이게 가까이 올 때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멀리하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3번도 맞고, 자석을 코일 안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검력의 바늘 움직이지 않는다. 4번 맞고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석의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더 많이 전환된다. 이게 틀렸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바뀌었어요. 순서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18번에 이거를 회전을 시키면 순서군요. 그러니까 회전 날개를 돌려서 코일을 회전시킨다.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 이 순서 다 나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이다. 화력발전소에서 옳은 거 고르는 거구나. 화학에너지, 수증기 운동에너지, 발전기 회전, 전기에너지 맞고, 풍력발전소 이것도 맞고요. 수력발전소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회전, 전기에너지 맞네. 다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는 다리미, 난로 이런 거 되고요. 밥솥 이런 거 되고요. 빛에너지 형광등 이런 거 되고요. 청소기는 아니고요. 운동에너지 TV 아니고 선풍기 운동에너지고. 2번. 그 다음에 21번에 자 이거는 잡종 1대에서 염색체 표시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데에 위치시켜야 돼. 이해하실까요? 요거를 같은 데에 위치시켜야 돼. 이렇게 잡종 1대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대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 유전자형을 모두 써라. 잡종 1대에 완두가 만들 수 있는 라지알 라지 Y 만들어지고, 라지알 스몰 I 만들어지고, 스몰 R 라지 Y 만들어지고, 스몰 R 스몰 I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잡종 2대에서 총 3200개의 완두를 얻었다면 그중 주름지고 노랑은 전체 16분의 3입니다. 왜냐하면 9대 3대 3대 1이기 때문에 전체 16분의 3이니까 3200개는 200개네요. 200개 맞죠? 그러면 600개 만들어지는 거고, 600개 9대 3대 3대 1에서 16분의 3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외할머니의 ABOC 혈액형을 쓰시오. 외할머니 A형이고 O형이 태어나려면 이 사람은 이제 AB형 태어나려면 B호입니다. B호. 맞죠? 그래야지 여기 O형도 나오고 AB형도 나오죠. 그 다음에 ABOC 혈액형 유전자를 염색체에 표시하시오. 아버지라고 되어있나요? 아버지는 이게 O형과 A형 나오려면 O형이니까 여기 AO여야 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같은데 A랑 O 그리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전병이 아닌 사람들한테 태어났어요. 정상인 사람한테서. 그럼 얘가 열성이고. 근데 이렇게 표시는 했는데 상염색체일 때 표시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누가 우성이냐? 유전병 유전자가 A가 우성이고 A가 동생이 태어날 때 유전병이 가질 확률은 자 열성이 태어난 거니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왜냐면 얘는 A 다시만 나오는데 얘는 A랑 A 다시가 나오는데 A 다시 A 다시 만나야지 유전병이죠. 확률은 2분의 1이고 확률 분수 퍼센트면 50% 쓰셔야 되고 50%. 자, 가만히 놓았다. B점 지나는 순간에 19.6m/s였다면 B점의 높이를 구하여라. 얘가 그러면 얘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러면 이 높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x를 구할게요. 9.8 mx 이렇게 식을 세우시고 2는 지워주고요. 여기에 이제 19.6을 반으로 나누면 9.8이잖아. 그쵸? 9.8 곱하기 19.6이잖아. 그쵸? 그러면 9.8이니까 x는 19.6이고 그러면은 40에서 19.6 빼야 돼. 그러면 4고 39고 20.4 20.4m 높이 20.4m 알겠어요? 문제가 다 어렵네요. 자, 여기 마지막 같은데 이렇게 연결한다. 30분 동안 사용했다. 30분은 0.5시간입니다. 전력량의 합인데 노트북은 60W 했다. 0.5 곱하면 30W시고 전기다리미는 1000W니까 500W시 더하면은 530W시. 이거 30을 곱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끝이네. 저기 좀 자리 옮겨가지고 마저 풀게요.